자, 서정 변호사님, 이 여권은 지금 야권, 특히 민주당이 탄핵 예비 절차를 지금 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탄핵 중독증이 심각해요. 예. 탄핵 발의한 게 11명이고요. 그다음에 예고했던 게 옛날에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이진숙은요. 임명도 되기 전부터 이게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 탄핵 사유가 없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이게 과거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일이거나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오염수 방조 또는 이게 강제해법 징용 또는 이제 북한하고 긴장 관계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청원에 올라오면 그냥 이게 문 닫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이게 청문회에서 영부인까지 39명이 와라 이러면서 이게 겁박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청래를 빨리 무고나 강요로 저는 이게 고소해서 직권남용이나 아니 저는 이런 법사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예. 아무리 무식해도 법은 잘 몰라요 이분이. 법을 뭐 어긴 건 있지만 법조인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청문회 때 봤죠. 10분씩 나가 벌 쓰고 손 들고 있다 들어라. 이런 게 조문이 국회법 몇 조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직권남용이고 모욕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조국 대표는 OX로 답하라.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한 다음에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대처할 거 아닙니까? 둘이는 이게 비겁하게 숨어서 탄핵 꺼내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정청래 같은 사람 앞세워서 지금 이게 불집히는 이런 게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네. 자, 저 변호사님. 장윤성 기자님. 네, 화가 어쨌든 많이 민주당이 이제 13일에 광화문에서 이제 특검법 수용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네. 연다고 하고 또 19일에는 그 촛불 문화제에 당 지도부도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 여론을 점차 고조시키려는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민주당 오랫동안 출입을 했는데요. 항상 민주당은 탄핵에 관한 한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도 당시에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였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할 때마다 아직은 이르다, 탄핵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취재해 보면 탄핵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부담스럽거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뭐 앞장서서 뭘 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 뭐 막 거의 무슨 시리아 방송대국 얘기하듯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주장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손 들고 밖에 서 있게 하라고 한 것은 정청래가 아니라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농담이었고 본인 사과까지 했는데 그걸 똑같은 얘기를 2주 연속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관계는 틀림없이 평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무고 강요 저는 뭐 그 입건하세요. 뭐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뭐 법률적으로 다퉈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30만을 넘어서 14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굉장히 겸허한 태도로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고 참고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박규택 의원의 주장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도대체 국민들의 1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왜 즉각적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인가, 거기에 왜 동의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지. 뭐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 걸렸다,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없다, 이것은요 특검해서 조사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 법사위가 무도하게 불법적으로 지금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법 125조 그리고 국회법 65조에 따라서 실제로 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조사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중요한 건에 대해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 법사위가 법률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불법이라고 요구하는데 그 불법의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네. 결혼 전에 한 거다. 이게 불법의 사유가 됩니까? 서 변호사님 눈 감지 말고 말씀하세요. 네. 자, 지금 댓글은 엇갈립니다. 예. 탄핵 청원으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나? 거야가 쪽수로 밀어붙이는 우스운 꼴이다. 이런 글이 있고요. 반면에 국회가 이제 뭔가 하는구나. 국민의 명령이다. 진즉 이런 강단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혼석 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런 국회 청원이 있을 때 과거에도 이제 두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었었던 적이. 그렇지만 이렇게 뭐 청문회를 열고 이렇게 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자님 말씀은 이것이 국민들이 왜 140만 명이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140만 명도 다 국민이니까요. 대통령께서 한번 성찰해 보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부담을 느끼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목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시기하고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면 선고 두 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거기에 속도를 똑같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일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맞춰서 지금 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시켰던 여러 가지 그 그림자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효순양, 미선양 그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방명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이들에게 감사 고맙다라고 썼었던 그런 것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진심이 있는 분들이 왜 작년에 똑같은 1년 전에 치상병에 연결식 되는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의원 한 명 지금은 민주당 탈당한 그분밖에 가지 않고 대변인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사유를 지금 제시하는 5개 중에 한일 관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같은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것은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전 대표 중에 횟집에 안 가는 분 있습니까? 나라가 다 뒤집어질 것처럼 하고 그때 수산물 시장 얼마나 난리가 나서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탄핵 사유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틀었다고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인데 누구 좋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 이랬는데 반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전례 10만 명이 있었을 때 청원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10만 명과 132만 명의 격차는 너무나도 큰 거죠. 그리고 당시의 법사위와 지금의 법사위는 다르고요.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도 엄중함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그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장윤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탄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함부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탄핵 사유 중에서 보면은 해병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도 최근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2, 3일 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어떤 변호사와의 통화를 들어보면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 내려고 하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내가 VIP에게 직접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2성 소장인데 3성으로 승진시키려고 했고 내년에는 그 해병대에도 4성 장군이
자리가 생긴다. 내가 그 자리 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통화 내용인데 올해 실제로 합참에 해병대 3성 장군이 4성 장군으로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인이 주가 조작을 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구명 로비를 했다는 통화 내용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전주로 주목되고 있는 손모 씨가 이제는 그 방조 혐의로 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도 이 손모 씨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쟁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냐,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손모 씨의 어떤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거기서 위법 사항이 나면 또 공수처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저희가 밝혀내려고 하는 거지 탄핵이 전제되어 있지도 않은데 자꾸 국민의힘은 탄핵을 민주당이 조장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정식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녹취 나왔고 아직 안간 녹취록 더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자, 국민의 뜻 관철시켜 주십시오. 국민 무시하는 정권 필요 없습니다. 자, 반면에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안 될 걸 알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구나. 그런 게 왜 대통령 탄핵 사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정청래 위원장 요즘 일 좀 하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국회 법사위가 드림팀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헌법도 국회법도 달달 외운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정청래 위원장이 약간 법적으로 좀 아는 게 부족한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법을 달달 외운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사위에 전문위원도 있고요. 예. 법사위원들 그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요 검사들 탄핵을 하려다가요 예.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검사 탄핵 4명이 이게 대면 사건이 팩트입니까? 오늘 그 장시호하고요 예. 김영철 검사도 이제 그 만났다는 날 구치소에 안 놓았다는 게 예.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실제 한명숙도 대법원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유죄났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게 검사 탄핵 4명을 또 이게 조사하겠다고 한 게 정청래입니다. 네, 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일 제대로 하는 겁니까? 검사 탄핵 해보세요. 근데 겁이 나서 못하잖아요. 강력 반발하고 총장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니까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국회 법사위가 검사 탄핵했다 했다가 여론이 무서워서 이게 꼬리 내리고 못하고 대신에 뭐 이게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임성근은요 이미 수사심의위에서 우리 그 민간인들이 다 이게 무혐의로 불송치를 뺀 거죠. 예. 아니 죄 없는 사람을 뭐 구명한다고 합니까? 죄가 원래 없는데 그렇잖아요. 죄가 없다고 지금 판결 일단 경찰 수사는 그건 낫지 않습니까? 그게 판결이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물론 네. 이게 결론을 미리 내린 사람들은 안 믿겠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안 믿는 건 자유고 일단 이게 경찰에 그다음에 민간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녹취 이야기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이런 게 주가 조작 범죄하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이게 연락 자주 할까요? 공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팔면서 내가 이게 뭐 삼성 아니라 뭐 오성 장군 시켜줄게부터 내가 뭐 해줄게 이런 버럭거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정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저기 장 기자님은 네. 이제 아까 녹취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뭐 하나씩 좀 설명을 좀 아직 서 변호사님 반박용으로 앉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일단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할 것 같은데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법사위에 너무 일이 많고 그것보다 일단 국민들이 1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처리하는 것이지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역풍이 두려워서 안 한다거나 이거 아니다. 번호표 끊고 기다리면 다 한다라는 것이고 그 대변 사건이 팩트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어제 이문정 검사 인터뷰만 들어봐도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대변 사건은 팩트라고 해도 그게 징계 사유지 그걸로 탄핵까지 연결시키는 아니 건- 징계 사유지 탄핵까지 연결시킬 거냐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근데 있을 그 수 부분을 있다고 왜 생각을 포함시켰냐는 하는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김용민 의원에게 전화를 해보면 관련된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취재했을 때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이성윤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이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조사에 이게 즉각적인 검사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검사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나 보수우파 패널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쟁점이 뭐냐면 마치 탄핵이 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이것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고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예. 이제 그거 이것도 그렇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를 착종시켜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 주신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단톡방 예. 특히 그 녹취록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종호 씨 문제가 이종호 좀 씨.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도 취재를 했는데 일단 뭐 예상됐던 거예요. 브로커다. 그리고 아마 허언증 환자로 몰겠죠. 이종호 씨를. 성사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은 당시 사정을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와 해당 변호사가 통화한 시점은 8월 9일이에요. 그런데 8월 9일은 대통령실에서 뭐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막 기민하게 움직이던 때임과 동시에 당시에 VIP가 나오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박정훈 수사단장이 KBS 사사건건 프로를 통해서 처음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그 전까지는 전혀 VIP와 관련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데 사표를 못 내게 했고 그리고 뭐 삼성장군 만들 것이고 또 하나는 VIP한테 본인이 직접 얘기하겠다.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이종호 씨를 브로커거나 허언증 환자거나 허풍쟁이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몰아서 끝낼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계된 송모 씨가 또 있어요. 네. 병호처 관계자.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네.